이어서 합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본사와 현장에서의 불평을 조사한 것인데, 이러한 불평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평들입니다.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자는 관리자라고는 하지만 월급쟁이 신분으로서 그 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본사 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원도 적고 관리자로서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서 공사를 완성시켜야만 합니다. 정작 필요할 때 경영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현장 관리자의 책임하에 업무에 매진하라는 요구를 매번 받지만 정작 경영자로부터는 수많은 오더가 수시로 떨어집니다. 이들 오더는 한결같이 당장 처리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들이죠. 현장 관리자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오는 오더를 받다 보면 경영진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사 경영자라고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찜찜한 느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커질 대로 커진 현장의 문제를 보고하는 현장 관리자를 바라보면서 제때 손을 쓰지 못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죠. 이러한 문제들은 본사 경영자가 현장에 대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발생된 것들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본사와 현장에서 나오는 불평을 분석해 보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원의 흐름을 릴레이 경기의 규칙과 같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자의 작업 단위별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지 않고 선행 작업 조건이 만족되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일단 시작된 작업은 중단 없이 빠르게 진행하고 완료되면 즉시 보고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이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 버퍼를 두어 자원의 활용상을 감시하며 본사는 적기에 자원이 투입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현장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신호등을 보는 것과 같이 현장의 자원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하는 것인데요. 프로젝트가 적색 구간에 위치하게 되면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황색 구간으로 이동하도록 보완하며, 프로젝트가 녹색 구간에 있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유휴 자원을 다른 현장으로 투입하도록 조치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황색 구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개발된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나름대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와 현장, 발주처와 시공업체 또는 감리업체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해외 이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기업이 이민이나 유학을 떠난 고객의 불평과 고민을 파악하여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객의 주요 불평은 현지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해서 이삿짐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쓰레기 비용을 들여서 버리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게 나을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과 포장이사 서비스가 원하는 수준까지 추가 비용 없이 얼마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불평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객이 내심으로 요구하는 불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했습니다. 파악된 고객의 불평을 토대로 해외 이사 업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이 발생된 전체적인 상황을 구조화시켜 가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어 개선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박스별로 포장한 사람의 실명제를 도입했고 내용물에 따라서 박스의 컬러를 달리했으며 열처리 목재를 사용해 검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며 또한 중요한 물품은 이중박스 제품으로 충격을 완화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얻어 업무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조기업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들입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문제를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의 방향성도 다른 것이 현실이죠. 게다가 부서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도 고과 평정이나 성과급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작용한다면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겠죠. 매년 유능한 인력의 쟁탈전에서 시작되어 부서장 간에도 사이좋게 회사를 위해 협력하면서 일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서장이 서로 담을 쌓고 사는데 밑에 직원들이라고 자유롭게 일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칸막이 조직이나 사일로 조직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서로 한치 양보도 없이 대립하다 보면 경영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는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일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 같은 조직이 된 겁니다. 부서 간에 파악된 불평들을 잘 분석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획기적인 대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사원을 직원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에이전트로 관리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어느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담 고객을 늘릴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영업사원을 직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내내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주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영업사원을 에이전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가진 경험과 융통성이 수주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상담 고객을 늘리고 수주 성공률을 올리는 것 모두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을 직원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에이전트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거진 고민이겠지요.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은 잠재 고객을 탐색하고 접촉하여 고객의 욕구를 확인한 다음 본격적으로 수주 협상을 통해서 제품이 출하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이 영업력을 향상시키려면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을 높여가는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영자나 영업관리자는 각각의 단계에서 구매 고객으로의 전환 비율을 높이는 영업 대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딜레마 문제를 해결한 정책 개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근로자 파견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로자 파견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위원회가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해고 기준이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인력 파견도 확대되도록 규제를 없애야만 한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었죠. 당시 각계의 의견을 조사해 보면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부당해고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갈등의 해소 대책으로서 직무급제의 도입이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근로조건에 따라서 규정을 차등해서 적용한다든지 사내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증상에 대한 대책을 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님이 단계별로 적용할 노동정책을 분석하여 기고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먼저 1차 정책으로서 붉은 사각형 박스의 내용을 진행한다면 위쪽에 있는 청색으로 채워진 박스의 내용들이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화살표가 만들어주는 루프를 따라가면 분석한 내용들 중에서 무엇을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전체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딜레마 같았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딜레마 상황일지라도 외부로 나타난 불평을 파악하고 이들을 인과관계를 활용하여 천천히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면 근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조직의 갈등을 일거에 획기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면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해결은 기업이 견실한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도구를 잘 활용하여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이 견실한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리더는 문제를 정확히 간파하여 전략 방향을 잘 설정하고 조직 구성원은 전략 방향에 따라서 리더가 불러주는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각각의 전술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자원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서 현금 창출 속도를 더욱 높여가도록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과 전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적게 하도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영 효과를 올려주는 전문 도구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실무자의 끈질긴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영자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소주병의 병목은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결국 경영관리층이 변화의 발목을 잡는 병목으로서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을 때 봄바람 같은 의식 변화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